파라메타 창에서 우선 여기 볼게요. 트로이코달 모션은 우리가 이제 포켓할 때도 안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를 체크를 하면 직선 구간으로 나오는 구간에 내가 원하는 반경만큼 원래 풀로드 때리는 구간을 이렇게 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굳이 이걸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이나믹으로 작업을 하실 거니까 요거는 거의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값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진입 동작. 램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외곽, 우리가 이제 헬릭스로 진입을 못하고 램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외곽의 형태, 아까 어디 있냐, 아까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말고 아까 레벨에 2번이었나? 저 보기만 하셔도 돼요. 2번에 요게 지워버렸나? 지워버렸나 보네.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공 영역에서 제가 영역밀로 체인을 잡았고, 그 다음에 외측으로 회피 영역을 하고 가공을 했어요. 진입 동작이 헬릭스하고 딱 우리가 영역밀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헬릭스는 공구질은 반 넣겠죠. 제가 4.5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가운데로 진입을 할 때 헬릭스로 진입을 하죠. 그죠? 잠깐만요. 공구가 18로 해야 되는데 잘못 지켰네. 그러면 이렇게 헬릭스로 진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PP가 또 들어가 있네. 그런데 이제 진입 동작에서 프로파일 램프라고 하면 그 외곽의 형태를 따라 들어가요. 내가 아까 포켓을 땄을 때 이게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진입을 보고 처음에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깠던 형태를 옵셋을 해서 윤곽을 먼저 만들 거예요. 볼게요. 왜 이래요? 잠시만요. 또 잔상이 켜져 있어. 이게 되겠죠? 처음에 이 옵셋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를 보면 진입 동작에서 프로파일 램프라고 하면 아까 그 외곽을 지나갔던 형태대로 절삭을 할 거예요. 확인 한번 보죠. 보면 진입을 할 때 외곽의 형태대로 램프 프로파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요. 편하신 대로 그냥 반경값을 지나갈 수 있게끔 넣어주고, 근데 진입이 좀 불안하다 라고 싶을 때만, 진입이 좀 폭이 좁아서 공간이 안 나온다 라고 할 때만 램프 프로파일 형태로 하면 좁은 구간에 외곽 형태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여기서 꼭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HS 리드는 진입하는 형태 뒤에 이제 진입 복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굳이 이게 제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넣고 진입하는 체인만 잘 잡아주면 바깥쪽으로 빠져서 진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넣어볼까요?
수직하는 회전 각도를 90도로 수직한 홀을 5R 정도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Z가 내려갈 때. 근데 굳이 넣지 않아도 충돌이 나지 않으시니까요. 굳이 여기도 여러분들이 영역미를 할 때는 굳이 건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딱 진입할 때 보시면 경로를 볼까요? 보면 한 1mm 정도 떨어져서 들어오죠. 재료만 잘 잡아주시면 굳이 HS 리드에서 리드인 링크를 바꿔주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 참고점은 진입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종료 위치를 선택하는 거니까 별로 여기도 신경 쓸 건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향으로 절삭을 할 거냐 아니면 상향으로 절삭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열린 윤곽, 열려있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열려있는 형태에서 한 방향으로 할 거냐 왕복으로 왔다 갔다 절삭을 할 거냐 라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면 이건 안쪽이고요. 지금 보면 쳤다 빠지죠?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틈새 이성거리 좀 바꿔주거나 오픈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소재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뜰 수밖에 없는데, 소재를 빼고 체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왕복으로도 절삭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스틸 종류에서는 당연히 하향 절삭을 해야지, 상향을 하게 되면 공구 수명이 좀 오래 가지 못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난사대가 뭐 그냥 비철금속 위주로만 왕복을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한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XY 스택 간격은 퍼센테이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면 되고, 틈새 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뜨는 구간에 대한 거리를 입력을 해주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황상 여유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도 요거, 항상 근데 이건 항상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맞춰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구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들어갈 거예요. 10파일을 선택하면 0.5, 12파일을 선택하면 0.6, 이런 식으로 직각인 부위에 툴패스에 반경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말하죠. 코너 라운딩처럼. 얘는 무조건 꼭 들어가셔야 되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다이나믹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를 아까 레벨 3번에 요거 먼저 가볼게요. 똑같이 한번 체인 걸어보죠. 한 번 더 가공 영역 및 체인은 똑같아요. 체인은 똑같아. 가공 영역 잡고요. 똑같이 걸고, 빨간색이니까 그냥 쭉쭉쭉 나가고요. 초록색이 나오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피 영역, 남겨야 되는 영역 체인을 누르고 똑같이 갔고요. 자, 여기서 위로 갈 거니까 방향 전환 누르든지 아니면 위쪽 체인을 클릭을 한번 하고 아래쪽을 클릭하고, 여기서 빨간색 맞으니까 그냥 이거 누를게요. 하고 밑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클릭하고 나머지 또 진행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여기를 까겠죠? 여기를 깔 거예요. 확인.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체크를 하시고, 이제 18로 엔드밀로 하시고요. 절삭 파라메터. 자, 영역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눌렀네. 가공 종류에 가서 다이나믹으로 바꿀게요. 다이나믹 밀. 아까는 영역 밀이었고 이번엔 다이나믹 밀이라고 하는 걸로. 자, 여기서 절삭 파라메터 창을 갑니다. 자, 하향 절삭이 있고요. 하향 절삭으로 할 거고, 이거 똑같아요. 왕복으로 할지 상향으로 할지 하향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떨어지는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한 2mm만 더 떨어질 거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경로에서 지금 이걸 외측으로 깠을 때 지금 안쪽을 깔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사각을 까게 되면, 사각 형태를 까게 되면 첫 번째 코너 모서리에서 먹는 양이 좀 크거든요. 그때 옵셋 양을 조절을 해서 이 외곽 테두리를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늘려주는 역할. 한 번 더 옵셋을 먹어줄 거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코너 선처리라는 기능이 24에 들어와서 그걸로도 마무리가 돼요. 자, 접근거리 놓으시고 우선 영어로 놔보고요. 절삭 이송 원래 이제 첫 번째 경로 외곽에 대한, 이따 툴패스를 내볼 텐데 외곽에 대한 툴패스를 내면 똑같은 절삭 조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갈 건지 줄일 건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패스에 대한 절삭 속도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보통 여기서는 저는 10%를 넘기지는 않아요. 보통 한 얘가 12파이나 스틸 정도 되면 뭐 3000에 뭐 피드 뭐 스핀들이 한 4500에 한 2000이나 2500 정도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10%를 넘기면 공구 수명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죠? 절삭류보다는 뭐 에어가 훨씬 더 코너에 칩이 껴진 거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에어브로우를 작동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커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삭류 안 쓰죠. 고위성 커터 쓸 때. 왜 고위성 커터 쓸 때 절삭류 안 쓸까요? 칩이 포켓 안에 고여가지고 씹히잖아요. 깨져버려요. 그죠? 이게 낮은 바깥쪽에서 치는 건 그래도 절삭류가 이렇게 여기를 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칩이 날아갈 거니까. 우리가 고위성 커터 한 5000, 4000 땡기는데 안에 포켓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 안에 포켓을 가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절삭류를 쏘게 되면 이 포켓이 깊어지면 안에 고여 있어요. 계속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가공을 하다 보면 코너 쪽에서 칩들이 이쪽 코너로 쏴요. 그럼 지나가다가 삑 하고 팁이 나가요. 그래서 에어를 쏴줘야 뭐 절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갔을 때 날아가죠. 에? 그래서 에어를 써주는 거예요. 보통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도 절삭류를 쓰게 되면 칩이 가라앉아요. 칩이 가라앉으면 당연히 알루미늄은 당연히 상관없겠지만, 알루미늄은 뭐 들러붙으니까 안 되고, 뭐 스틸 종류들은 웬만하면 에어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칩이 씹히는 거, 치핑 같은 게 안 일어나실 거예요. 에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도 잘 안 쓰고요. 한 5%에서 0.5%에서 0.6%밖에 안 줍니다. 공구 수명이 가야 되니까. 근데 연산이 오래 걸리니까 10%만 줄게. 10% 줄게. 넘어가 보고요. 그다음에 우선 여기 코너 반경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절삭을 하게 되면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지고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지고 하는데, 이 코너에 직각으로 톨패스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 준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구간이 나오면, 내가 여기 직각으로 톨패스 나오면 반대쪽으로 먹는다고 얘기했죠. 먹는 문제가 아니라 부러져요. 얘는 빨리 지나가니까 좁은 구간에 부러지니까 무조건 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그냥 10% 정도는 유지해 주세요. 원래 가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니까 10%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할 정도는 무조건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공구 유지 범위는 아까 봤을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지나가는 걸 잇는 거하고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측면 가공 여유는 똑같고요. 우선 가본 다음에 나머지 거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뭐 20mm 절삭을 한다 라고 하면, 모의 가공을 봐야 알겠죠? 모의 가공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해요. 그래서 뒤로 빠질 때는, 지금 하향 절삭이라고 한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좀 빨리 가볼게요. 뒤로 빠질 때는 절삭 이송 속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고 코너를 이렇게 하고 코너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게 돼요. 자, 이게 툴패스를 보시면 처음에 절삭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절삭이에요.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질 때 요거는 지금 절삭이 아니라 요거는 절삭이 아니라 회피 동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값은 여기 보면 자, 이 값이 들어가게 돼요. 5천이든 만이든 뒤로 빠질 때의 속도. 그리고 바닥에 칩이 껴서 마모량이 생기니까 살짝 0.25 정도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질 때. 절삭을 할 때의 속도가 아니라 얘는 뒤로 빠질 때의 속도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 만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한 5천 정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세들기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질 때 Z축이 올라가는 거리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어떤 교재에 다 써있기는 해요. 확인하면 절삭할 때의 속도, 뒤로 빠질 때의 속도, 여기가 2500이 나올 거예요. 어디 홈에서 하고 보면 Alt T를 눌러 보면 이 가공력 얘는 2000 내가 지금 5000이라는 숫자를 넣었잖아요. 얘는 뒤로 빠질 때 5000. 얘는 절삭 조건 안 넣었으니까 얘는 원래 120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숫자. 절삭하고 뒤로 빠질 때의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측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20mm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파란색을 찍어보면 Z가 20이 찍히는 거고 이 갈색을 찍어보면 0.25를 들라고 했으니까 19.75가 나오죠. 아까 드는 높이를 0.2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탁하고 뒤로 빠질 때는 0.25만큼 들어서 빠지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얘 툴패스는 절대 직각으로 툴패스를 만들지 않아요. 많은 구간을 범위를 넓게 퍼뜨려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구 부하가 제일 적게 걸리게끔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형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금형 깎을 때는 안 써요. 공구가 이게 난감한 게 코어가 중간에 부러지면 거기 뭐 양산이야 당연히 이제 상관이 없는데 코어 같은 거를 이렇게 까면 중간에서 찾기가 참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효과를 보는 거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서스 쪽에서 많이 그죠? 공구 수명이 많이 길고 뭐 팁 교환 주기도 그렇고 커터로 밴드밀로 치면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서스나 난삭제 쪽에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는 공구거리 유지 범위에서 내가 아무리 10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안들기라고 안함이라고 지금 옵션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절삭을 하면 이것도 거리 측정을 해서 보면 가공 경로 측정을 보면 얘도 회피를 해서 넘어가는데 볼게요. 하다가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끝나고 다음 거리를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갔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제품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절대 과절삭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보면 한 2mm 정도 떨어지죠. 한 3, 4mm 정도 떨어져 들어갑니다. 자, 이 거리는 이거에 대한 옵션은 이쪽에서 결정이 돼요. 자, 미세 들기 복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크게 왕삭을 치고 경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도 안 뜨고 절삭을 했어요. 그죠? 안 쓰고 절삭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옵션에서 미세들기 복귀를 안함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뜨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 보면 영역을 회피할 때 영역을 회피한다는 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랑 경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떠서 이송을 하죠. 그죠?
얘랑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이 지금 경계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같이 가공하는 동작 중이가 아니라, 그죠? 가공 동작을 연결하는 동작이 아니라. 그래서 경계가 영역이 분리가 돼 있는 경우에는 뜨겠다라는 옵션이 이거예요. 영역을 회피할 때는 영역을 분리가 돼 있을 때 영역을 회피할 때는 그냥 떠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영역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초과할 때, 이 영역을 회피할 때도 뜨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범위를 10이라고 놨으면 볼까요? 여기도 뜰 건데 지금 10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다음 절삭을 하고 다음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거리가, 그죠? 거리가 10이라는 숫자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떠서 절삭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어졌던 애들을. 근데 보통 10이라고 쓰진 않고, 보통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통은 100mm, 150mm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100mm를 넣으면 다시 이어지겠죠? 여기 범위를 100mm를 넣어볼게요. 뭐 그럼 다시 이어지겠죠? 회피를 할 때는 당연히 뜨고, 이 거리가 100mm 안에 유지가 되니까 떠서 지나갈 거고요. 자, 파라메타.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영역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초과할 때. 근데 보통 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역을 회피할 때도 좁은 구간에서는 굳이 뜨는 것보다는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리를 초과할 때라고 입력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뜨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리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뭐 1500, 2000짜리를 돌아가는 것보단 떠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뭐 500이든 300이든 이 거리가 넘어가면 떠서 이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공을 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사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리를 초과할 때 값을 넣고, 내가 떠야 되는 몇 미리가 넘으면 떠야 되는 거리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 옵션이 공구 접속 최소화라는 게, 이론상 이걸 키면, 이게 아마 24에 들어왔나? 제가 실일 가공을 잘 안 하니까 요즘에 이걸로, 이게 이런 경우일 거예요. 아마 이런 재료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단을 찐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나?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잠깐만요. 이게 방금처럼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몰아서 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몰아치다 보면 기둥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컷을 할 때 과부하 받는 양을 조금, 그러니까 판은 삐조각이 남는 경우에 그거를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실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그냥 그런 거죠. 기둥 같은 거, 내가 예를 들어 원통에 기둥이 있으면 원통을 이 면을 날린다라고 하면 이게 점점 좁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얘가 톡 나가죠. 톡 나가겠죠. 근데 그걸 조금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최대한 해서 좀 살이 있을 때 이게 톡 부러지는 경우도 그런 거 생기는데, 그렇게 뭐 다이나믹한, 내가 한번 몇 번 눌러봤는데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캠에서는 그렇게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요것도 이 코너 선처리라는 기능도 다른 캠에서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제어를 했나? 따로 뺄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안 나오게 깔끔하게 마무리 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옵션을 집어넣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코너 선처리 옵션하고 몇 가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자, 레벨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얘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까볼게요. 가공 경로. 그러면 T 누르고, 자, 가공 경로에서 다시 한번 다이나믹. 요거 잔상 다이나믹 밀 먼저 하고 넘어. 잔삭하고 다이나믹 밀 먼저 하고 잔삭 때문에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이나믹 윤곽하고 다이나믹 잔삭하고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이거를 잔삭을 처리를 해야 되죠. 잔삭 처리를 할 건데, 우선은
우선 다이나믹 밀로 잔삭 처리를 하고, 다이나믹 밀이라는 게 잔삭과 정삭을 같이 넣어주는 애예요. 자, 그거를 같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이나믹 밀 요거는 체인이 똑같으니까 컨트롤 C V 한번 하고요.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자, 공구를 오파이 엔드밀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작물에서 지름을 넣으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여기서 놓고 미절 삭제로 확인하고, 여기서 다이나믹 밀이라 요거 한번 설명을 해야죠. 다이나믹 밀이라는 거 놓고요. 여기 0.25만 넣을게요. 하고 다이나믹 밀이라고 놓고 선택을 하세요. 다이나믹 밀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하향으로 하고 다 동일하게 하고 퍼센테이지 5% 잡고 공구를 오파에 잡았으니까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똑같이 잔삭이 돼요. 이제 깊이 가공이 필요하면 깊이 가공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 한번 넣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너무 뜨니까 잠깐 볼게요. 틈새 이성, 이게 5mm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안함으로 바꿔 놓을게요.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함으로 하면 좀 그러네. 바깥 돌아가니까 안함이야. 이런 경우에 이제 안함으로 안 하고, 안함이 아니라 영역을 회피할 때만 든다고 얘기를 하죠. 하고 여기는 한 15 정도 넣으시고 확인 한번 할게요. 여기도 거리값을 넣으면 여기를 바닥을 타고 가는 것도 차라리 밖에서 뜨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리값으로 바꿔주면 되죠. 내가 이제 여기랑 여기는 영역이 아니라 뜨니까 내가 여기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그냥 난 떠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거리값을 그냥 영역이 회피하거나 거리를 초과할 때로 바꿔주고, 아니면 그냥 거리를 초과할 때로 바꿔서 나는 한 15mm, 20mm 넘어가면 15mm만 넣을까요? 넘어가면 그냥 떠서 가라 라고 하면 잔삭이 나눠질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떠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뭐 포인트예요. 이제 어떻게 잡을지, 내가 떠서 갈지 그냥 이어서 갈지 5천으로 문질러일지, 이렇게. 어차피 근데 이송하는 거는 어차피 0.25가 들어서 가기 때문에 닿지는 않아요. 뭐가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하시면 돼요. 안함으로 하는 게 안함으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잔삭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잔삭밀. 그래서 잔삭은 공작물에서 잡는다. 그냥 지름을 넣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코너가 남긴 영역이 어차피 다이나믹으로 다 제꼈으면 특별하게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공구 지름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18로 했다, 뭐 10.5로 조금 늘리고 싶다 라고 하고 확인을 쳐주셔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어차피 근데 조금 더 큰 값을 넣어야지. 왜냐면은 코너 반경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얘 또 계산을 하는 게 오래 걸리네요. 그냥 앞에 거를 자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는 와중에 제가 다른 거를 좀 해볼게요. 다이나믹 윤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이나믹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잔삭과 정삭을 같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코너 잔삭과 역할을. 자,
보면 윤곽을 한번 눌러주고요. 자, 가공 여역이 아까와 틀리게 회피나 에어컷이 다 죽고 라인이 가공 여역이라는 구간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체인을 한번 체인을 걸을게요. 자, 여기서 부분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적용을 한번 눌러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누르고 적용, 확정, 체인 종료,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V 눌러서 두 가지를 걸어 볼게요. 자, 공구에 들어갑니다. 공구에 들어가서 오파이 엔드밀을 선택을 할게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착을 갑니다. 그냥 00 할게요. 00. 자, 윤곽 벽이라는 곳에 가면은 자, 여기에 들 거예요. 얼마를 넣느냐? 잘못했네. 자, 공작물에 적용될 반경. 자, 내가 전에 몇 파이로 했냐? 나 10파이로 했으니까 5라는 숫자를 넣으실 거예요. 공작물에 적용할 최소 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하단에 그 가공 측면 절임량 밑에 보면 직각으로 나오는 패스에 제가 반경값 만들어준다는 값을 넣은 거 있죠? 예? 거기에 값을 나는 보통 제가 한 10% 준다 그랬잖아요. 10%. 아까 10%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한 10%, 한 0.5 정도 들어갔겠네요. 0.5. 그 다음에 앞에 다이나믹 밀 같은 경우에는 황삭이었잖아요. 황삭이니까 플러스 0.1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두께를 준 양. 그래야 내가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값으로 윤곽에 대해서 이 코너 반경에 얼마만큼, 여기에 좁은 구간에 얼마만큼의 반경이 들어가고 가공 여유를 0.1을 줬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미가공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얘가,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깊이 가공이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되고, 정삭이 필요하면 정삭 우선 빼고 넘어가 볼게요. 빼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자, 다 들어갔고 다 똑같죠? 첫 번째 스타트하는 거리 옵셋을 할 건지, 여기다 1mm 너무 큰데 한 2mm만 넣을게요. 3mm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15mm 하고 마이너스 20mm라고 넣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뭐 많이 또 그러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요. 제가 이 윤곽이 나오는 이유는 요거 이렇게 외곽이 한 바퀴 나오는 이유는 0으로 맞춘이라고 한 바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0.1로 만약에 놨다. 정상을 켰다라고 해도 안 들어갈 거예요. 나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안 들어가네. 들어가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얘랑을 한번 보고 왜 안 들어가지? 정상을 켰나? 왜 들어가지? 어차피 정삭까지 같이 킬게요. 그러면 정삭도 키고 0.1인데 0.1에 0.5R 0.1을 줬는데 0.1을 뒀고 정삭을 한번 같이 켜볼게요. 정삭 한 번에 0.1을 0.2가 남아있나? 0.1에
가공 간격을 뭐 내가 정삭을 할 때는 당연히 횟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송 속도를 바꿀 수도 있고 확인하고 이송 속도 키고 뭐 바꿔줄 수도 있고 0.1을 정삭을 하겠다. 이걸 남기면 아마 외곽만 한 바퀴 다시 돌 거예요. 0.1 하고 링크 마이너스 20 하고 확인 한번 눌러고 얘랑을 모의 가공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교환할 때 쓰기로 돼 있죠. 어차피 윤곽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겠네요. 잔삭만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삭을 두 바퀴를 돌겠죠. 정삭을 왜냐면 아까 잔삭과 잔삭을 포함한 윤곽이었으니까 전삭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고 플레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잔삭을 포함한 윤곽. 그래서 윤곽을 한 바퀴 돌고, 아이고, 다이나믹을 보면 윤곽 한 바퀴 돌고 경로를 돌고 잔삭을 코너를 잡고 정삭을 한번 더 넣자고 했으니까 윤곽을 한번 더 들어오겠죠. 하고 들어와서 윤곽을 한 바퀴 돌고, 이 지금 진입복귀가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건 이 진입복귀 라인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요. 필요하시게 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고,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여기 정삭에 대한 한 바퀴에 대한 진입복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윤곽은 잔삭과 정삭을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잔삭 코너를 어차피 우리가 0.1 여기를 5파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스틸을 한다. 8파이로 스틸을 하는데 10파이로 황삭을 걷어내고 윤곽을 6파이로 할 거예요. 5파이로 할 거야. 근데 절임량을 뭐 0.1로 하나 정삭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코너 장삭을 마무리하면서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 또 뭐가 빠진 데가 있나 보죠. 확인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원어 거르기 공차,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넣은, 아까 잔삭에 아까 숫자 넣으니까 지금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공작물, 이 미절삭 재료 무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2D에서 보면 이런데, 어디 있냐, 잔삭 잠시만요. 분쇄 이송도 있고 270페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3D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3D로 예를 들어보면 황삭 가공을 하게 되면 플랫으로 코너알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이게 정 사이즈인데 확대해 보면
원본과 비교하니까 또 이 색깔이 좀 여긴 잘 안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단이 지게 돼요. 그럼 원본 사이즈는 이거죠. 그죠? 원본이 이 라인으로 테이퍼가 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요렇게 그죠? 튀어나와 있죠. 이게 라인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여기 표시했나요? 원래 라인이고 가공료율을 0.5 황삭을 더 줬어요. 근데 깊이 가공을 5mm씩 했어. 그럼 여기 사이에 갭이 생기죠. 예? 그럼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삭에서 전체적으로 3D를 타면 황삭을 한번 깐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0.1에서 100분의 5 남기고 쫙 밀어요. 예? 근데 우리가 황삭을 치고 잔삭용으로 내가 뭐 33파이 커터로 쳤어. 그 다음에 12파이로 잔삭을 하고 5파이로 잔삭을 할 거야. 근데 굳이 여기는 나중에 한번 딱 밀을 건데 이 갭만큼은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내가 이 갭만큼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굳이 남겨진 영역에 대한 이게 여기에 대한 미절삭 부위 무시하고 야 나는 그러면 0.5는 무시를 하고 그 안에 것들만 툴패스를 나오게 할 거다 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비절삭 무시라고 하면 굳이 내가 여기를 0.5가 있든 덜 있든 뭐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3D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를 이걸 다 포함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툴패스가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리는 걸 무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이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쉬었다가 예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